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격주로 리뷰 토크 시즌 2 1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랜만에 또 모였고요. 오랜만 맞는지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근황 그래도 가까운 근황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는 이 씨가 사정이 있어서 울었었죠. 맞아요. 그때 맞아. 정말 할 말이 많았다고 아쉬워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더 재밌었을 텐데 맞아요. 네, 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고양이를 잃어버렸는데 고양이를 찾았고요. 고양이 탐정을 고용하셨다고. 아, 유명 탐정. 이거 진짜예요? 네,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네. 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따 밥 먹을 때. 맞아. 탐정님 덕에 아주 잘 찾았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행이에요. 네. 소설에나 나오는 직업인 줄 알았어요. 실제합니다. 탐정님 소리가 이렇게 절로 나와요. 정말로. 진짜. 네. 다른 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렇게 근황을 이렇게 물은 적이 처음이라서 오랜만인. 그쵸? 예전에는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이다. 너무 끊고서 바로 하다가 네, 좀 그러네. 반성했거든요. 너무 약간 인간미 우리 너무 없게.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만난 그리고 방금 우리 사람들처럼. 워크숍하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이 근황을 알고 더 가까워져야겠다. 더 가까워져야 되는 2년 거예요? 넘게 만났지만 그렇군. 저는 장마였죠 그동안. 맞아요. 지금 녹음할 시점에는 장마가 이제 막 끝났는데 거의 49일 동안 장마였나? 맞아요, 이번에 최장이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집에서 칩거하며 지냈습니다. 수씨는 그렇게 우리 이렇게 근황으로 인사를 대체하도록 해요. 저는 저 영상 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열심히 했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멀어가지고 네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네 작업이요. 저는 그냥 요새 좀 일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좀 그냥 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저는 저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하고 얼마 전에 버스에서 무슨 그런 문구를 봤는데 누가 이렇게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는 너무 그걸 흘려보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제는 저는 시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광화문시 아니고 과천시 시위예요. 그 요새 부동산 대책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과천시 청사 앞에 유유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일정 부분은 과천시로 반환이 되도록 하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가 과천시의 시민 광장 역할을 맞아요. 하게 됐고 저도 거기에 추억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거기에 4,000세대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 빼곡하게 이미 과천이 신도시 개발 때문에 주택 공급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또 자족도시가 아니거든요. 다 베드타운인데 거기 또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서 광장을 없앤다고 하니까 네 화가 나서 사실 저는 과천 시민도 아니고 거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시위에 나가고 사실은 이거는 편집해야 될 수도 있지만 화요일에 국토부 1인식을 갈 예정이에요. 대박. 어쨌든 그런 근황이고 네 정말 화가 났구나. 정말 화가 많이 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냥 밥 먹으면서. 진짜 먹으면서. 진행. 네 칼같이. 오늘 또 우리 진짜 바쁘게 잘 뭔가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녹음하는 날 그 인터뷰 시리즈 2번째가 업로드가 됐는데요. 오늘은 리뷰 토크 12번째를 해봅니다. 그래서 시청각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 제목은 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김동희 작가님, 장영규 작가님의 전시이고요. 그래서 홀은 두 작가의 작업과 프로젝트를 전시하는 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이를 위해 제공된 물리적 공간의 상태를 이루는 시공간이기도 하다라는 전시 서문이 적혀 있습니다. 홀이 그 강당홀 할 때 그 홀인 네, 거죠. 네, HALL. 네. 아까는 칼 같은 진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고구마 진행을 편하게 길을 잃어가지고 전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문에 있는 내용 중에 네. 그 홀에 이제 김동희 작가님께서는 이제 전시장에 3개의 창문을 가진 구조물에 응대하는 구조물 시퀀스 타입 1을 배치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장영규 작가님께서는 홀을 위해 3피스의 사운드를 이제 만드셨는데 특별히 이 사운드는 이제 3개의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고 만드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시에서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사운드와 그리고 그 전시장에 만들어진 구조물 이렇게 2가지의 큰 이제 감상 요소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운드도 그렇고 이 공간 자체도 팔복교회의 건물이었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의 창문들이 이제 조금 교회처럼 교회의 어떤 약간 위쪽에 삼각형으로 뾰족한 그런 창문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고 만들었다는 이 음악도 어쨌든 약간 그런 장소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이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그 사무실로도 겸하기 때문에 그 오른편에는 이렇게 그 김동희 장영규 작가님의 어떤 전시를 감상하면서 왼편에 그 사무실 테이블이 나름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이제 감상자 입장에서 듀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히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이전 서촌에 있던 시청각에서 이사를 와서 2번째로 전시가 열린 게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세 번째 전시요. 네. 아닌가? 2번째로 알고 네. 있어요. 두 박민아 번째가? 작가님 전시 네네. 다음으로 네네. 이번이 2번째입니다. 그 이 시청각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시청각이 이제 이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는 종로구 서촌에 위치한 전시 공간이었어요. 이게 그 되게 오래전에 지어진 1947년에 지어진 한옥 건물이었는데 디귿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전시장 전시 공간으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약간 그 가운데 작은 마당이 있고 방이 3개가 있고 문간방, 부엌, 세탁실 그리고 옥상으로 이렇게 구성된 한옥 공간을 이제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원래 시청각은 2006년에 창간된 독립 잡지 워킹 매거진의 멤버인 안희인용 에디터님과 이제 현시환 큐레이터님이 공동 운영을 하시는 공간이었고 이제 여기에서 작가와 기획자의 자발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시각 문화의 한 형태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시청각은 오늘날 예술제도 안에서 예술을 경험하는 어떤 다른 상황이 가능한가 하는 작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미술 작가의 페인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악, 퍼포먼스, 영화, 문학 등 다양한 시공간의 예술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2020년에는 이제 서촌에 있는 공간을 닫으시고 여기 지금
용산구, 용산이요. 네, 용문동에 위치한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셔서 시청각 랩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공간을 다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청각 랩은 이제 전시 공간이자 그 시청각의 연구를 하는 공간, 사무실 공간을 같이 겸업하는 공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전 공간이 1947년에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저는 그 전시 공간이 그러니까 어떤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그 공간이 어디에 자리 잡고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가 그 곳을 운영하는 분들의 태도를 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예전 공간에 몇 번 갔을 때도 여기에 설마 공간이? 하면서 들어갔었단 말이죠. 되게 진짜 집들 속에 집이 있었고 옛날 그 가옥의 그 뼈대를 유지하면서 안쪽에는 또 약간 마감을 깔끔히 한 완전한 화이트 큐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깔끔한 느낌의 공간 그 두 가지가 잘 어우러졌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어떻게든 그 약간의 그 장소 특정적인 것을 조금 놓지 않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근데 이번에 이전한 공간에 전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저는 훨씬 더 그게 심해졌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르막을 올라 어디에 있을까 이 공간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찾았는데 띡 그 하얀 간판, 입간판이 보이고 그게 빌라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빌라 안에 전시 공간이? 이러면서 전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빌라 1층에 자리 잡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전 신선했던 것 같아요. 안에는 또 나름 깔끔하게 또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도 창틀은 또 살짝 좀 남겨놓고 예전에 어떤 자취를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맞아요. 장소 자체가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시청각에서 하는 전시들은. 전시에 대한 얘기로 슬슬 넘어가면 될까요? 이제 네. 전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언제 보셨어요, 다들? 저는 어제 봤어요. 저 엊그제. 저도 어제. 다들 오, 8월 15일에. 전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저도 한 일주일.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씨가 보고 그 다음 날 제가 봤나 그랬을 거예요. 무슨 그 방문 기록을 남겨야 돼가지고 맞아. 보면 이제 내 앞에 맞아. 그렇다. 다 본 거예요? 지씨는 가서? 아니요. 설마 앞에 있는 걸 막 방문 기록 씨가 제 위에 아 그렇구나. 거기 의씨의 기록을 사찰했구나. 사찰한 거 아니에요. 불법 사찰. 어제 따끈따끈하게 다녀왔고 그러게요. 거의 마감 시간 가까이에서 다녀와서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지 않았을까.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날씨가 어땠어요? 봤던 날. 저는 비는 안 왔어요. 아 그래요? 후덥지근 습하긴 했지만 비는 오진 않았고 바람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쨍쨍하지도 않은. 약간 습기 구름 같은 그런 느낌. 저도 비슷해요. 되게 습하고 그냥 습하다. 낮에 봤고요. 3, 4시쯤에. 그래 요새 장마철이라서 그렇게 다양한 날씨는 아니겠네요. 저도 비슷했어요. 진짜 습기 차고 비는 또 시원하게 오지도 않고 그냥 푹푹 습기 찬 그런 날씨였어. 맞아. 흐리고 약간 뭔가 쨍할 때 보면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일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다를 것 같은데 그 조명이 그런 게 엄청 하얗잖아요 공간도. 밖에는 바로 나무가 보이고.
전시 보실 때 혼자 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관객이 몇 명 다른 관객이 더 있으셨나요? 저는 혼자였어요. 혼자인데 중간에 거기 계시는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사실은 헤드셋에 그 커버를 저는 끼우는 걸 모르고 그냥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시고 그 검은 테이블에 앉아서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저한텐 그런 거 안 주셨는데? 근데 원래 그게 껴야 되는 건가 봐요. 저도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 처음에 진입할 때 이 포스터 앞에 무슨 QR코드랑 이렇게 팻말 같은 게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안내 문구가 있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근데 기억난다. 그걸 완전 다 스킵했거든요. 기억나요. 근데 그게 약간 왼쪽 편에 있었어요. 그 뽑는 거가 그 이어폰 그 커버 빼는 거가 그래서 놓칠 법해요. 시선이. 저는 참고로 한 분 더 계셨어요. 한 명 더 있었어요. 저 봤을 때. 거기가 공간이 크지 않으니까 한 명 한 명의 존재감이 좀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나갈 때쯤 한 두 분이 들어와서 열심히 보시는구나. 나왔죠 저는. 지씨는 어땠어요? 저도 혼자 봤어요. 혼자 보고 그 오피스 지키는 분 있으시고 네네.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의외지 않았어요? 전 당연히 혼자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오니까 놀라게 되더라고요.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침범당한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그게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겠거니 했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이런 느낌? 그 공간에 인지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청각은 어디에 있어도 좀 찾아올 수 맞아.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긴 해요. 맞아. 파주에서도 갈 거야 사람들이. 아니까 어쨌든. 근데 저도 옮긴 다음에 처음 가보는 거라서 근데 저희 집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왠지 동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동네네요. 그래서 막 갔는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GPS 보면서 가는데 막 그냥 다 주택이고 막 오르막길 나오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런 데다 집값으로 구하셨나? 뭘 보고 구하셨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 엄청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 엄청 했는데. 그쵸. 궁금했어요. 왜 왜 여기? 여기다? 무슨 기준일까? 뭐 그런 것도 시작해서 그래서 갔는데 그 빌라에 말씀하신 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에 거기 빌라처럼 생겼어. 앞에 무슨 그 표지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작은 화단 위에 맞아요. 그게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도 그 빌라라고 생각을 못하고 빌라를 끼고 돌아가서 뭐 좀 더 구석으로 가서 다른 좀 더 상업적으로 보이거나 어쨌든 주거 공간처럼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나리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에 정보가 없이 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빌라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빌라에 들어갔는데 빌라 1층에 그런 문이 있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 빌라예요? 근데 좀 빌라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거 무슨 교회라면서요? 원래. 그래요? 예전 한국 교회라면서요. 근데 그 건물이 근데 그냥 완전 빌라처럼 보이던데 나도. 맞아. 밖에서는. 그냥 나도 주거 공간인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원룸 빌라 느낌이라고 했나? 그니까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진짜 빌라 1층에는 그런 갑자기 유리문이 양문 맞아, 유리문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딱 있고 그래서 그거가 제일 인상적이었고 그 문을 본 거 자체가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나중에 뭐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였을 때도 그랬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는 좀 공통적이야. 신생공간이라고 뭐 신생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공간 찾아갔을 때 진짜 공통적으로 드는 느낌 중에 하나가 딱 들어가면 작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있어. 작다. 그리고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천천히 보면서 그런 느낌은 뭐 좀 옅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또 연구 공간을 겸하는 전시 공간이라고 하니까 그 데스크의 비중 같은 것도 확실히 그런 느낌이고
그 정체성이 뭔지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겠지만 연구 공간 겸 작품 전시 공간이라는 것 자체 개념 자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첫인상에서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은 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연구 공간 겸 전시 공간이라는 게.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자면 뭔가 설치물이 딱 보이잖아요. 그 되게 기하학적인 설치물이 창문의 면에서 있는 게 있고 또 그 창문이 3개 정도 있었나요? 거기 네. 그 구조물의 창문이요? 네, 구조물 하나당 창문 하나가 약간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고 좀 어긋나게 맞아요. 하나 정도씩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있고 구조물 위에는 또 하나씩 헤드폰이 걸려져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좀 뭔가 밖을 보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 그런 구조였던 기억이 나는데 컨셉이 그래서 뭔지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그 워낙 단촐한 전시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들으면서 보라는 거구나. 밖을 안으로는 어차피 다 사무 공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보고 전시 공간에 있는 창문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작품처럼 기능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아트 선재 갔을 때 맨날 그런 느낌 받거든요. 아트 선재가 전시 공간 안에 있는 창문을 활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막 화장실 같은 데에 있는 창문도 풍경을 담고 있는 그 느낌이 되게 선명해요. 마치 창틀이 액자인 것처럼 그렇게 딱 인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에서 그런 창문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창문 밖의 풍경을 좀 전시 일부로 끌어들이는 그런 시도 자체는 그렇게 새롭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좀 인상적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 풍경 자체는 제가 보기엔 재밌긴 했는데 좀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일단 그래서 첫인상은 그런 식으로 받았고 좀 천천히 보면서는 좀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씩 인상을 좀 더 받았습니다. 특히 조명 그 빔 위에 맞아요. 조명을 되게 많이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저 느낌이 조명의 느낌이 없었으면은 전반적으로 워낙에 요소가 많지 않은 전시기 때문에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졌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좀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은? 전 저 조명은 지금 캐치가 되네요. 볼 때는 잘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누군가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이렇게 보는 전시군이라는 게 읽혀졌고요. 그리고 읽혀지니까 헤드셋으로 먼저 그 동선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의 구조물이겠구나.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하얀 덩어리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서라운드로 내가 돌 수 있나 싶어서 그 창문 안쪽에 그 여백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기까지 맨 처음에 쭉 한 바퀴 돌았어요. 이게 이 구조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그냥 먼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 아까 그 글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걸 창문을 보고 뭘 들으라는 거구나 해서 저도 헤드셋을 끼고 봤는데요. 저는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이전에 왔던 분이 계셨고 왠지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전 궁금한 거예요. 아유, 누굴까? 다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제 건너면 알지 않을까? 막 그런 궁금증.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한 분이 가시고 제가 근데 그때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전 감상을 하고 있는데 저 한 초중반쯤에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분이 들어오셨는데 되게 느낌이 좀 신기했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여름이니까 이렇게 다들 원피스 입고 그냥 그렇게까지 멈췄는데 이게
하얀 공간에 전시물 자체에 앉는 거잖아요. 벤치 위에. 근데 제가 좀 보는 게 좀 느린 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이랑 이렇게 같이 보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하얀 벤치에 초록색 옷 입은 사람,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게 자꾸 상상이 되니까 이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그냥 데이트하는 느낌 들었어요. 그 모르는 사람하고 그분이요? 아니 혼자. 나와의 데이트. 이 색감, 이 조합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경험 아니. 없어요? 이렇게 다른 관객인데 약간 그 동선이 겹치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되게 같이 감상하는 듯한 느낌 드는 거. 약간 공유 있죠. 동료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그럴 수 있죠. 약간 이렇게 보는 그 동선이 겹친다거나 그 시간을 좀 비슷하게 쓴다거나 그럴 때 되게 동료 의식? 맞아. 심지어 약간 그 작업이 뭔가 이렇게 좀 웃긴 작업일 때는 눈 마주치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약간, 웃는다거나 뭐 그런 거 그런 없나? 순간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이렇게 푹 웃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게 그 뚫린 그 공간이 3개인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고 이렇게 일어섰다가 또 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앉고 뭐 나는 또 다른 옆에서 다시 한번 듣고 뭐 제가 연극에 관심이 있었어서 그런지 그런 게 연상이 되면서 좀 관객에 대한 주제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게 되게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이거 전시 보기 전에 그 왜 시청각에서 SNS에 올리는 이미지를 처음 먼저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하얀 네모 박스 안에 사람들이 걸터 앉아서 뭔가를 듣고 있는 거를 이미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관람해야 되는 건지 이미 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시를 보러 가는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계속 갔어요. 근데 막 길이 꺾이는데 왜 길 가는 길 중에 어떤 가로수 풀이 무성해서 꺾이는 길을 풀이 가려가지고 길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 없는데? 약간 이런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모르는 초행길이다 보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또 저기가 그 시청각인 것 같은데 창문이 약간 세모나잖아요. 그래서 시청각의 그 로고 같이 세모내서 여기를 자리 잡으신 건가? 그런 허튼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주변에 이렇게 오르막을 오르는데 여의도에 있는 빌딩들이 보이더라고요. 정경련회관이랑 막 그런 곳들이 보여서 이게 이 방향의 사이트가 이런 여의도가 보이는 쪽의 길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전시장에 들어가서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건지는 아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큰 고민 없이 이 씨가 말한 그 창문과 구조물 사이 공간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듣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날 처음에 전시를 보려고 출발할 때는 마음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뭔가 약간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한 것 같은 그런 진짜 약간 좀 극도의 약간 그런 자괴감을 안고서 그냥 일단 나가자 하면서 집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조금 속도 쓰리고 그래가지고 전시를 보는데 갑자기 너무 전시 보기가 너무 좀 힘든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제멋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집중하면서 뭔가 앞에 풍경을 잘 보면서 음악을 동시에 비중 있게 같이 들어야 되는 걸 알았지만 그냥 그거는 음악은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듣고 창문 밖에 보이는 그 앞에 공간에 풀숲 너머에 그 용산역 쪽
빌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빌딩은 어딜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그거 음악을 들으면서 로드뷰로 찾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사실 좀 그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 또 그 사이트 사진 일시정지 해놓고 지도 찾아보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약간 그러면서 그냥 혼자 놀자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여기 이런 사진들이 있나? 이런 사진들 이렇게 보고 여기가 어딘지 로드뷰로 찾아보고 뭐 이런 거, 이 빌딩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하나 궁금했던 건 사실 이 앞에 이 건물이 용도가 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학교예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로드뷰로도 찾아봤는데 진입로가 일단 막혔고 사용이 안 되는 건물이고 아, 진짜? 교회 뒤에. 근데 부지가 되게 넓어요. 같은 주소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를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저 이거밖에 잘 몰라. 저 지금 그냥 어디서 들어본 거라서 한번 요새 이런 걸로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 주소로 찍어서 검색해봤더니 뭐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도로 접합 지역이기도 한데 동시에 여기가 약간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약간 군사 관련 시설인 것 같기도 해요. 대공방어 협조구역 이러면서 위탁고도가 77에서 257m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저도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도 한데 뭔가 이렇게 근처에 성심여고가 있어서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뭐 대공 방어 관련된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헤드폰에 커버를 안 씌워서 거기 계시는 분이 커버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계속 쭉 테이블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람을 다 마치고 여쭤봤어요. 앞에 저 건물이 용도가 뭐냐 여쭤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왠지 이 음악을 작곡하신 장영규 작가님은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 풍경을 보고서 작곡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혹시 작가님은 이걸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그분 지키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모르시고 일단 그래도 이렇게 뭐 앞에 물탱크가 있고 약간 그런 노란 물탱크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래서 뭔가 어떤 물소리 사운드를 만드시고 뭐 약간 그런 류의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죽집에 들어갔는데 죽집이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했는데 죽이 너무 짰어요. 그리고 이상했어요. 약간 뭔가 그 이거 너무 사담인데 죽집 여성 사장님께서 막 지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어디 뭐 일본 한국식 김치 홍보 행사 감독님이 와서 뭘 촬영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 감독님이 와서 옆 테이블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스타를 고용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먹는데 점점 배가 더 아파져서 효창공원역에 있는 약국에서 결국 약을 사 먹고 집에 돌아갔어요. 아, 재밌게 보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약간 논다는 기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풍경이 약간 창문에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진짜로 전시장 안으로 좀 이끌어져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으씨가 본 방법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음악을 살짝 기록해봤어요. 그 첫 번째 창문에서는 되게 잔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ASMR 완전 맞아. 되게 약간 이렇게 뭐지? 쓱쓱거리는 그런 거 있었어요. 잔잔하고 그랬는데 한 가운데 창문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좀 베이스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리듬들이나 이런 게 다층적으로 점점 더 들어오고 세 번째 그 에어컨 가까이 있던 그 창문은 좀 더 왜 그 풍경 자체가 주거 공간이 보여서 그런지 좀 더 다이내믹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나세요 혹시? 막 개구리 소리가 맞아요, 나잖아요. 맞아. 개구리. 두 번째 사운드가 좀 개구리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개구리 소리인데 이게 개구리 소리인지 사람이 낸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개구리 같은 소리가 나서 그냥 되게 여름 사운드다 하면서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는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좋더라고요. 계속 들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 약간 막 약간 이런 맞아, 소리도 맞아. 계속 나고 맞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마지막에는 좀 플룻 소리 같은 것도 좀 나가지고 맞아. 저는 약간 그런 되게 높은 피 소리가 날 때 약간 좀 이렇게 홀리한 음악 그런 걸 연상하게 했거든요. 제가 너무 약간 좀 공간에 그거에 막 연결을 막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과하게 하여튼 약간 근데 여름 소리 맞아. 진짜 여름 소리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뭐 저는 딱 이게 어떤 뭐 기분 좋은 아니면 청량한 막 이런 어떤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되게 무난한 느낌? 음악이요? 네, 저도 무난한 느낌. 어. 인데 여름이야. 약간 그런 생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듣는데. 저는 1, 2번은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3번은 그러니까 주거 공간이 보이는 쪽의 음악은 굉장히 잘 해석하셨구나. 어떻게든 뭔가 소스를 끌어모아서 음악화하셨다.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프레임 너머, 창문 너머로 그렇게까지의 어떤 다이내믹을 느끼지 못했는데 음악이 그렇게 더해지니까 그렇게도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 그 음악의 어떤 부분이 다이나믹한 느낌이었던 거죠? 피치도 되게 높고요. 정말 인간 군상을 보여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되게 그 음색의 레이어가 다층적이고 정말 리듬이라는 게 느껴졌고 리듬이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하나 둘씩 쌓여지면서 어떤 풍광이 만들어지는 듯한 효과?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저는 저 그 창 밖에 풍경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뭔가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 일반적인 풍경? 그래서 사실 저는 으씨가 뭐 막 저기 용산 쪽에 건물이 보이고 뭐 물탱크가 보인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는데 저는 그냥 나무랑 담벼락 그 정도밖에 못 읽어가지고 오히려 그 안쪽의 공간을 봤거든요. 그 시청각 그 내부의 공간. 그래서 거기를 보면 어떤 느낌일까? 약간 그런 거를 좀 보고 막 디테일을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디테일 같은 거 보고 난간 같은 거 난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막 하얗게 칠을 하셨더라고요. 창틀이랑 그런 거랑 아까 그 씨가 얘기하신 조명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이게 원래 있는 조명인가 아니면 설치를 한 건가? 뭐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보고 그리고 그 벽면에 있는 조명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의 조명이었는데 이게 교회였다는 정보를 알고서 보니까 이게 이거는 원래 있었던 조명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서 좀 보면서 이거는 왜 남겨놨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거는 좀 재밌었어요. 왜 이 구조물로 만든 그 창틀을 실제 건물의 창틀이랑 엇비껴서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근데 특히 가운데 있는 거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구조물 사이에서 왼쪽 창문도 보이고 오른쪽 창문도 보이고 이렇게 둘 다 보였잖아요. 네. 그게 좀 재밌었고 저는 이제 저도 볼 때 이미 그 공간 안에 한 분이 들어가 계셔서 그분을 피해서 이렇게 다니느라 구조물을 막 이렇게 넘나들면서 다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구조물이 확실히 그 시청각 랩이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공간을 구획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공간과 공간의 느낌, 그 모서리에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설치한 게 있었잖아요. 네네. 김방주 작가 작품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는 또는 로버트 모리스가 생각이 나는 그런 식의 엄청 미니멀리즘적인 설치 같은 그런 게 막 돼 있는 걸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흥미롭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완전 점프해가지고 현상학적인 뭐 체험 그런 구조물에 대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술사 속에 있는 뭐 그 시청각 인터뷰 내용 봐도 뭐 그거랑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들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그냥 되게 뜬금없이 이런 경험은 연극적인 걸까 건축적인 걸까 막 이런 나도 모르겠는 질문 같은 거 막 던지면서 그 부분 좀 재밌었어요. 근데 뭔가 확실히 저는 이 전시 전체에 대한 첫인상이 이렇게 막 볼거리가 많은 전시는 아니라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이 듣거나 공간 사이에 걸어 다니거나 그러니까 앉거나 이런 약간 좀 진짜 경험인 거잖아요. 막 미술 전시에 가서 막 어떤 막 되게 시각적으로 뭔가 잘 만들어진 물론 이것도 그렇지만 약간 좀 그래서 막 그런 경험 그러니까 보는 거 말고 그런 다른 종류의 시청각적이거나 이제 체험적인 것들을 좀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시청각이 그러니까 시청각이 이제 두 장소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뭔가 처음에는 서촌의 한옥 공간에서 그리고 저도 여기를 처음 방문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딱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부터 작업을 시작해 나가도록 이 전시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팔복교회라는 어떤 공간적 특성이 분명히 김동희 작가님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어떤 그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풍경이 음악으로 이제 반영되고 그리고 전시도 사실 전시장 내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깥을 보게 만드는 전시로 구성된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약간 기획자의 존재를 되게 뚜렷하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택하는 기획자 그리고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을 좀 부각시키는 어떤 전시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팔복교회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왜 교회 학계로 했지? 그리고 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감들을 뭔가 전시로 막 끌어들이는 건지 뭔가 반발하는 건지 뭐 어쨌든 간에 약간 좀 그런 거를 계속 의식하게 만드는 점에서 약간 좀 그런 계속 궁금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약간 이 동선도 좀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이 김동희 작가의 만든 구조물이 이렇게 전시장 끝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의도적으로. 뭔가 그것도 좀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기둥을 기점으로 양쪽에 있는 헤드폰에서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헤드셋이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그 창문 쪽을 바라보고 앉게 만들면서 그 준거는 이제 기둥에 두고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하는 뭔가 그런 구조? 네, 그냥 뭐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그 창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벤치 같은 구조물을 넘나들 수 있는 것. 근데 잘 넘어가지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 구조물 넘나들기 그래요? 좀 두껍지 않아요? 나는 좀 치마 두껍다고. 입고도 잘 넘나들어. 선생님 너무 넘어갈 만해요. 넘어갈 만한데 혹시나 이 새하얀 벤치에 내 발자국이 나도 찍히지 그래서. 않을까? 맞아. 아니 조금 발을 맞아요. 엉덩이를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아 맞아. 그렇게 하면은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창문하고 구조물 사이에 있는 공간이 되게 들어가고 싶게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넉넉해요. 되게 유혹적인 맞아, 틈이더라고요. 맞아요. 안정감이 느껴지죠. 가진 않았지만. 근데 저도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 했어요. 솔직히 특히 기획자라고 했을 때 기획자 자체보다는 기획자가 이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강하게 의식하게 만들고 저도. 그게 좀 더 나아가서 이 공간에서 하는 전시에 대한 이야기랑 되게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좀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더 확장해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그냥 신생공간 그냥 그거랑 관련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담론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냥 옆에 놓고 김동희 작가 같은 경우는 전에 개인전 같은 거 하신 거 조금 그냥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분의 작품과 전시와 그 공간적인 건축적인 것 자체가 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리고 그게 좀 일치되는 지점 자체가 작가가 좀 지향하는 장소 자체가 전시가 되는, 이번에 그 홀에서도 당연히 그 느낌이고 또 그 느낌이 김동희 작가님의 개인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그 시청각과 그리고 거기에 기획자, 전시 기획자, 전시를 중심으로 이룬 콘센서스 그 합의 같은 장소 자체가 전시가 되는. 근데 그게 장소 특정적인 것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뭐 팔복교회에서 뭐 무슨 거기에 뭐 있는 과거사라든지 뭐 그런 뭐 사회학적인 뭐라든지 이런 걸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연극적인 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내부에서 설치물을 통해서 관객이 신체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거에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도 있긴 한데,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앞에서 얘기한 거의 반복인 것 같진 하지만 이 어딘가 모를 곳에 있는 전시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이 시청각이라는 정체성의 공간을 이렇게 굳이 경험하는 총체적인 문화적인 경험 자체, 거기에 대해서 장소를 통해서 막 그 기획자고 전시고 이런 것이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그런 느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전시 공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청각이 우리 동네에 왔어 막 이러면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왜 여기에 얻으셨지? 그러니까 주체를 이미 상상하고 있어요. 어떤 주체가 와서 여기 어디 빌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집값 뭐 이런 접근성 막 이런 거 다 따지셨을 것 같고 대체 그게 어떤 결정일까? 막 이러면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 이런.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싶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 김동희 작가의 작품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청각은 솔직히 좀 작고, 제가 보기에는 그 시청각 랩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 안에서 경험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좀 그 연구 중인 어떤 주제의 그런 접근법의 정교함과 섬세함에 대해서 좀 스터디하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약간 단초를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로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펙터클이나 연구 주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럼 이러고 그런 거는 이제 또 나가서 텍스트나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랩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진짜. 저는 제 전시의 그 감상의 끝이 그
구조물을 보고 나서 전시를 보고 나서 그 한 옆에 있는 그 여태까지 있던 시청각 자료를 한번 싹 훑고 나니까 더 감상이 완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시청각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생각했을 때 막 기획자의 존재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의 그냥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시청각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저한테는 그런 게 좀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게 이 김동희 작가님 그 한옥에서도 역시 이런 그 3볼륨에서 그 전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간에 반응해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유사한 작업을 하셨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보면서 그러니까 새롭게 공간에 이전한 지금 이 홀 전시를 보면서 그 전시가 그냥 바로 그냥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지시 대상처럼. 그러면서 약간 시청각의 역사성을 의식하게 되고 맞아요. 그 뭔가 이전 시청각에서 건드렸던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비율로 전시 구성 요소들을 다 한 번씩 짚으면서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환기되면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에 했던 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전에 했던 전시는 그렇게까지 막 공간 중심의 전시라고는 저는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 박미나 전을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그 박미나 작가의 드로잉들을 한쪽 벽면에 쫙 그리드처럼 붙여놓은 그런 전시였어서 뭔가 그런 공간이나 아니면 기획자의 의도 이런 거를 뚜렷하게 저는 느끼지는 못했는데 뭔가 그런 게 있다면은 과연 시청각이라는 주체가 주목하고 있는 연구 주제 그런 게 뭔지는 조금 궁금하네요. 박민아 작가님이 이제 새롭게 이전한 시청각의 첫 번째 전시를 했다는 거가 사실 조금 의미심장하기도 한 것이 그 전에 그 서촌에서의 마지막 전시가 SMSM이라고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젝트성 콜렉티브 같은 이제 슬기화민, 사사, 박민아 작가님 이렇게 네 분이 참여하시는 전시로 이제 마무리를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민아 작가님 그 전에도 시청각의 전시들에 꽤 이제 참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좀 지속적으로 같이 교류해오고 아마도 운영자와 이런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전시로 다시 박민아 작가님이라는 것도 저는 그냥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전시로 공간의 성격을 다시 한번 짚는다는 거가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적인 선택은 아니어도 분명히 좀 흐름 속에 있다? 뭔가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시도 그렇지만 그 개관 시청각의 필진들도 꽤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혹은 객원처럼 이렇게 전시도 하시면서 어떤 땐 전시의 모습으로 작가의 모습으로 보이시다가 어떤 땐 필진의 모습으로 보이시다가 하시는 것처럼 간헐적 연속성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게 새로 나온 이번 개관 시청각에도 연결이 되고 실험 집단 뭐 그런 느낌도 받고 결국에는 그 공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로 구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결국은 그러니까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그 전시 공간에서 어떤 걸 전시하느냐가 그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건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약간 그 전시가 다루는 주제라든지 보여지는 작가들이라든지 또는 그것들이 지향하는 시각적인 것이나 공간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 같은 것을 좀 어느 정도는 통일된 톤이나 태도로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정체성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공간적 정체성이라는 건 충분히 진짜 그 자체로 문화적인 기능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문화적인 기능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게 만드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톤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전시의 서문이라든지 작가의 선택이라든지 뭐 그게 어떤 좀 이렇게 연속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는 사람들이든 어쨌든 도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김동희 씨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시청각에서 했던 도면함이라는 전시에서도 그렇고 전시 공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시들의 기록 또는 그것들을 이미 수행된 비물질적인 것을 보관하고 약간 소유한다? 누군가가? 개인은 아닌데 공간이 소유하는 걸 수도 있고 기록하고 그런 거의 시도로서 도면을 좀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꼈어요. 왜냐면 김동희 작가 같은 경우 그 도면에 대해서는 그 도면화된 게 다시 전시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약간 전시의 스코어가 도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객 경험을 도면 위에 동선이라는 걸로 남기고 우리는 이걸 스코어와 연결시켜서 뭐 얘기를 하고 격주로는 그런 걸 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진짜 전시 악보로서의 도면이 좀 존재하는 듯한 그런 게 좀 공감도 가고 흥미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개관 시청각도 도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실 이런 문제의식 계속 가지고 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도면으로 읽는 전시라는 도면함이라는 아예 섹션처럼 마련이 돼서 도면으로 읽는 전시라고 해서 약간 과거의 전시를 도면을 통해서 어떻게 복귀해 나가는지 제가 아직 이 텍스트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동희 작가님과의 인터뷰에서도 그 진짜 도면 얘기가 나와서 약간 좀 이런 것도 뭔가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이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 공간에서 가지고 나가는. 그리고 김동희 작가님은 또 공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작품을 좀 접근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객 동선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되게 예전 작품 중에서는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닫히고 열려서 전시장 전체의 조명을 이렇게 차단했다가 다시 이렇게 드러내고 이러면서 좀 그 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 환경이나 작품의 성격 자체를 그냥 변화시켜버리는 장소의 조건이나 어떤 장소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시선을 좀 유도해서 그 관객의 경험에 좀 설치 방식을 통해 이렇게 개입하는 이건 뭐 공간 디자인이나 또는 설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좀 더 이렇게 작품의 주제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게 진짜 유효하게 기능할까? 그런 생각 좀 하긴 했어요. 그 기능할까라는 그 말은 그렇게 설계한 대로 관객이 볼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번 전시 같은 경우 저도 그런 의심을 좀 하는 편인데 이게 약간 왜냐면 언어적으로는 쉽잖아요. 여기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면 보게 된다. 지시 대상을 사람이 자연스럽고. 근데 사실 좀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할 때는 왠지 잘 안 그럴 것 같고. 근데 좀 이번 전시에서는 확실히 좀 요 구조물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공간을 지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서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앉았고 방향이 지어지게 되잖아요. 저절로 내 몸이. 창문 쪽을 향해서. 창문 쪽을 향해 앉아있다 보니까 뭐 창문도 보기도 하는데 약간 좀 그 옆에 진짜 아까 씨가 말씀하신 난간을 칠해놓은 거 그런 또 이제 앉아서 리플렛을 보니까 여기가 교회였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창문의 모양이 지각되고 그 옆에 이제 교회에서만 있는 그 특이한 스타일의 약간 목조로 이렇게 몇 줄 이렇게 그 교회에 약간 그런 좀 오래된 공간 이런데 약간 그런 있을 법한 몰딩 그리고 약간 그 등도 창문 사이에 그 남겨져 있는 등이 그 홀리해 보이고 싶어하는 등이잖아요. 이렇게 빛을 위쪽으로 이렇게 쏘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공간 자체는 좀 어둡지만 분위기를 이렇게 탁 살리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십자가가 있겠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등 같은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사실 아까 으씨도 어쨌든 간에 창문을 보면서 주변 공간을 이제 약간 어떤 건물인지 이렇게 탐색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응은 조금 달라도 어쨌든 좀 반응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간 좀 공간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도의 작용은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음악을 들으려면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공간에 앉아서.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고 공간을 느끼게거나 알게 되고 이런 작용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물론 그게 항상 모두에게 다 작용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격주로 리뷰 토크 하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항상 누군가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을 하고 의도를 읽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의심은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 홀에서도 그 그러니까 창문 반대편에 뭐 천장 쪽에 그 흰색 네모난 박스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나 못 봤나 보네. 있었어요. 그 네모난 창문 맞은편에.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진짜요? 3개 정도가. 맞다. 그렇다. 네네.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씨가 의심하셨던 그런 거 아닐까요? 막 발견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약간 그런 지점들? 그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좌대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 되게 설명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전시 디자인이자 지지체, 좌대를 만들었던 작업의 무산물을 장식용 사슴뿔을 걸 법한 높이에 부착한 것이다.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인 그리드와 작동하지 않는 벽면 구조물을 통해 두 가지 층위의 작업을 다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게 진짜 연구 느낌 난다니까요. 그게 전시를 봤을 때는 과연 그쵸?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전 공간보다는 좀 더 약간 열린? 풀어진 느낌은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이전의 시청각은 되게 약간 전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었다면 이번에는 좀 약간 느슨한 느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워낙 찾아가기 힘든 위치에 있기도 하고 막 말한 것처럼 공간이 크지도 않고 전시 규모도 작다 보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약간 한번 시청각 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한번 가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가 사실 이 시청각 전시 리뷰를 내보내고 나서 그 현시연 기획자님의 인터뷰를 또 업로드하잖아요. 그거랑 관련돼서 얘기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 좀 연장선이긴 한데 그 공간적인 설정에 따라서 관객의 동선이나 시선을 유도하는 게 얼마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인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한 거는 그러니까 좀 다른 접근법과 그런 솔루션에 도달하는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게 공간적 구조를 그렇게 관객을 맞춰서 만들어낸다는 그 원리 자체를 설득력 있게 짜내는 거? 그 과정 자체에 좀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약간 미적인 성취를 목표로 하는 식의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확도보다는 그 설득력, 그 조형성과 그 관객이 유도될 법한 그 가상의 서사, 그 설득력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미적인 성취가 되는 거죠. 저는 김동희 작가님의 태도가 그거에 가깝다고 솔직히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서베이를 돌리고 관객에게 다 무슨 센서를 붙이고 그래서 그 정확성을 막 검증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론 건축 쪽이나 공간 디자인적인 것에서 쌓여진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좀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일 수 있지만 오히려 작품으로서 이렇게 좀 전달이 되려면 그 이야기의 공간과 그걸 경험하는 가상의 경험 사이 이야기의 합이 잘 맞아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접근법은 정말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나 어떻게 보면 그건 이미 상업적인 거라든지 박물관 연구 같은 거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공간 관객의 경험에 대해서. 그런 게 되게 다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했고 시청각에서나 뭐 시청각에서 전에 보여준 전시나 뭐 김동희 작가님이 보여준 전시에서는 이 전자의 예시를 잘 이렇게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시청각 자체에서도 도면함이라든지 막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현시영 기획자님의 활동에서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을 깊어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본 것을 쓴다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글이 있었어요. 본 것을 쓰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식으로 수행돼야 되는지 그리고 막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약간 뭐 사물유람 뭐 이런 책을 쓴다거나 사실 도면함 이것도 물리적으로 손에 딱 잡히는 대상에서 출발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시장의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데 어쨌든 손에 있는 도면함에서 얘기를 출발을 하려고 하고 그 1시간 통서에서 나온 건데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글쓰기 뭐 이것도 이 책도 보면은 시작할 때 지금 뭐 큐레이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내 손에는 이 책이 들려 있다. 요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큐레이팅 A부터 Z까지 뭐 그거였나? 이러면서 그 책이 들려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식이 되게 흥미롭다고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공간을 선택하는 거 왜 이 공간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조금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제가 그냥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의식 안 하고 이 공간을 선택했을 리가 없다. 여기도 막 그래도 막 물리적 건물, 986 교회의 물리적 건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딘가에 깃들게 됐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 전시들을 생각을 했을 거고 기획을 생각했을 거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막상 이게 되게 굉장히 물리적인 거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끝에서 어떤 게 손에 잡히게 되는지가 항상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매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영영 모르게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세계랑 굉장히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어떤 느낌이랑 막 혼합돼서 그 결과물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물리적인 사물로부터 시작한 글쓰기인데 어쨌든 이 인쇄물도 세 가지의 약간 포스터 같은 인쇄물이 비치가 되어 있죠. 이 노란색은 좀 약간 교회의 어떤 성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까만 그래 것도 보이네. 그렇게 보이면 또 그렇네. 까만 난 좀 어떻게? 김동희 뭐 작가님 이 그 작품 같지 않아요? 버티컬한 빛 그런가? 같은 것과 뭔가 이 에메랄드빛의 인쇄물에는 약간 사각형 두 개가 겹쳐서 만들어내는 약간 별, 육각 뚱뚱한 별 모양에다가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원소기호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이런 네모나고 동그란 것들 좀 네모난 건 좀 좌대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요소들의 결합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이 인쇄물도 약간 좀 전시에 맞춰서 전시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인상에 맞춰서 준비를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소감. 저는 내 마지막에 즈 씨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 처음에 이 서문을 보고 말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아마 저도 그런 물리적인 공간? 이 단어가 계속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냥 공간을 굳이 물리적 공간? 이렇게 쓸까? 맞아요. 그런 생각 깊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얼버무려서 그냥 어렵다 약간 이렇게 하고서 바로 전시 관람에 진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어에 약간 걸려서 그 옆에 패널에 뭐 QR코드나 다른 텍스트를 더 안 읽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글들이 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이게 현시연 기획자님이 그런 기획자로서 그리고 공간 운영자로서 가져온 태도와 큐레이팅의 태도와 이렇게 좀 많이 관련된 개념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네요. 조금 더 글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전시를 다시 상기시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봤고요. 되게 휴식한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잘 봤고 보여지는 상황 자체가 막 아까 글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엄청 새롭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이전한 시청각 공간에서 보여주는 태도랑 연결해서 사무실이랑 연결된 공간 겸업 공간으로서의 어떤 전시 공간 그런 것들이랑 같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랑 엮어서 보았을 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엮음이 또 필요했던 것도 같아요. 감상자로서. 그래서 앞으로의 여기서의 전시도 물론 궁금하지만 그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개관 시청각에 대한 관심도 더 생겨났어요. 네. 저도 어쨌든 재미있게 봤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어쨌든 아까 좀 약간 글씨가 약간 이곳 전체가 조금 더 연구 공간이고 연구물을 제시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조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시청각이 이름을 바꾸고 약간 이어지지만 어쨌든 또 다른 정체성으로서 뭔가 랩이라는 걸 가져갔을 때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달라지고 있는 건지 약간 이런 거를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세 개의 그 리플렛 서문에 알 수 없는 벽돌에서 교회 십자가를 가리는 나무의 몸통을 채우고 있다. 뭐 이런 멘트가 있는데 십자가가 어딘가 가려져 있는 건지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뭔가 뗀 건지 그냥 뗀 게 아닌 것 같이 써져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 김동희 작가님이 만들어진 구조물 뒤편에 어딘가 십자가가 있다는 건지 여튼 좀 네, 그냥 이런 약간 쓰잘데기 없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저는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경험과 관객의 경험을 연결하는 특유의 톤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부터 왜 이 전시 제목이 홀이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홀이면 약간 대강당?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막 되게 넓고 텅 비어져 있고 그런 느낌인데 막상 전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뭐가 많고 가운데는 그 테이블 엄청나게 큰 테이블 아마 연구할 때 쓰시는 거겠죠? 테이블이 딱 중심을 잡고 놓여져 있고 그 옆에 막 구조물들이랑 막 이런 게 있고 해서 이게 왜 홀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강당이 되게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지씨가 얘기했듯이 이번 전시가 좀 이 시청각 랩이라는 공간을 좀 약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좀 앞으로의 그런 목적을 살짝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전시이자 전시 제목이 아니었나. 뭐 연구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뭐 계속 기획자님이 탐구도 하는 그런, 그리고 또 관객으로서 저는 뭐 되게 전시 재밌게 잘 보고 좀 쉬다 갔는데 그런 쓰임새로도 활용하는 그런 의미의 전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토크 시즌2 12화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또 인사 안 해요?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